선 우리 강아지가 짖어서 아무튼 깼는데요. 필사의사색 요약본 뇌 생각의 한계, 뇌 생각의 한계 편을 찍어볼게요. 처음에 이제 공감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는 모든 예술가는 공감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어설프게는 갖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공감각이라는 게 두뇌가 그러니까 여러 부분이 연결돼 있어야 되죠. 이게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어떤 야구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방망이만 갖다 대, 넘기려고 휘두르지 말고, 공이 올 때 방망이만 갖다 대라.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공을 넘겨야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게 관찰자의 입장이래요. 관찰자의 입장. 그래서 필드와 교실이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교실과 필드의 차이. 관찰자가 야구를 관찰할 때는 저걸 어떻게 헛스윙을 하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면은 공이 날아오는 여러 가지 측면을 우리는 TV에서 보잖아요. TV에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여러 대의 카메라로 그 투수와 타자의 그 동작을 보기 때문에 저걸 놓치다니, 프로가 저걸 놓치다니,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런데 막상 필드에 가면은 딱 서면은 공이 조금 커지는 것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쭉 이런 거죠. 이런 거. 공이 이렇게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거 필드에 서면은 이거죠. 이거. 근데 이것도 너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오는 거죠. 뭐 이렇게 간다거나 이렇게 간다거나 이렇게. 그래서 이게 투수가 이제 속이려고 변화구를 던지게 되면은 타자가 어떻게 되느냐, 스윙을 판단하면서 휘두른 다음에 변화구가 오죠, 보통. 그러니까 교실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그런 어떤 전체 구조가 보이면서 예측이 가능하고 저걸 왜 못 치지 이렇게 하지만, 필드에서는 어떤 감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감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이제 이 책으로 세상을 공부하면 안 된다는 게 망한다는 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이게 지금 이 책 이름이 뇌 생각의 한계죠. 그러니까 우리 두뇌의 한계가 그런 게 참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아주 공정 택시로 택시 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택시 기사들이 훈련하는 게 두 가지인데, 우리가 보면은 택시 잡을 때 요즘엔 뭐 카카오 택시가 있어서 그런데, 예전에는 길거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유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누가 먼저 와서 온 손님인지, 누가 나중에 와서 택시를 잡는 건지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을 감별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택시 회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교육시키는, 그런 어떤 예리한 눈을 교육시키는 그런 아주 잘 되는 택시 회사가 있었다. 제가 이제 어떤 신문을 봤겠죠. 이게 뭐 광명일보에 나왔을 수도 있고, 근데 무역속 무견소리라는 CEO 사상을 하는.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강태공이며 김구의 소원을 이룰 것이다. 문화선진국.
나는 강태공이며 김구의 소원을 이룰 것이다. 그럼 제가 여기다가 왜 강태공이다라는 선언을 썼느냐? 이 설원이라는 중국의 설화집에 이렇게 그 유향 이 책을 제가 안 산 것 같은데 설원이라는 책을 강태공 얘기가 나오는데 강태공은 농사를 짓기 위해 빌려온 종자조차 갚을 길이 없었고 고기를 잡기 위한 그물값을 갚을 길이 막막했다. 그래서 이제 와이프 그 아내가 도망갔죠. 엎질러진 물 비유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아내가 도망갔다가 이제 강태공이 수상이 되니까 다시 한번 잘해보자고 찾아와서 물을 딱 엎지른 다음에 다시 한번 담아봐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강태공이 주 무왕을 도와서 천하를 다스릴 때에는 그 지혜가 남아돌 정도였다. 작은 이익에 집착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없나니 큰 일에 매달린 이에게 세상은 한없이 관대하다 라는 이때 파란색 글씨. 그래서 서론 사서 읽어보기라고 적어놨는데 안 산 것 같은데 참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넘어가 보죠. 아하, 재밌는 걸 해놨네. 안다라는 느낌은 사고의 아첨꾼이다.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한 건데 일을 하면서 저도 상당히 이게 주의하는 건데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도 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할 때, 특히 남을 도와서 일을 할 때, 안다라는 느낌 때문에 큰 실수를 하게 되죠. 지금 우리 직원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아무튼 조심해야 돼요. 특히 예를 들어서 미술계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되겠죠. 신사임당에 이어서 신사임당 유튜브에 이어서 박미경 씨도 20%의 수익이 6개월 만에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MBO 그림을 10만 원어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월 1만 원으로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그림 소액 투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시중에 있는 이런 회사는 1년에 10%에서 20% 정도로 보죠. 저는 기본 그냥 20% 깔고 가잖아요. 돈 투자했다가 환불해 가면 20% 연리 20% 그러니까 그 해의 법정 최고이자 이렇게 딱 깔고 가잖아요. 아무튼 그래요. 바이오로 이제 어제 우리 초기 투자자가 오셔서 그 초기 투자자가 조만간 로타리 클럽 전체 사무국장이 된다고 하는데 빌 게이츠가 내정돼 있다고 하는데 빌 게이츠가 기부 많이 한다고 그런 얘기도 어제 하더라고. 근데 요즘에 좀 이혼한 이유가 좀 거시기하다고 거시기하다고 어제 얘기 좀 나눴는데 그분이 이제 부동산 전문가인데 아무튼 제가 최근에 산 부동산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요. 운이 따라줬기 때문에 정말 좋은 조건으로 땅을 살 수 있었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 시장이 시장에서 이제 절망, 먹구름이 몰려올 거고, 그러면서 이제 미술 시장으로 지금 한국 미술 시장 러시, 뭐 박미경, 신사임 이거는 예고편이고 한 100배 정도가 성장하게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만. 그 시기가 올 가을에서부터 시작될 것 같다. 왜 올 가을에 시작되느냐면은 자산시장 붕괴가 이제 제가 예전부터 예측했다시피 6월에 그 낌새가 보이기 시작해서 7월에 대폭락이 올 것 같다는 거죠.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반도체하고 삼성 휴대폰 위기가 떴거든요. 이제 제가 삼성전자도 위험하니까 좀 파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죠. 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아무튼 자, 중요한 것은 필사이론과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새로운 사고를 추구하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나 변호하는 이유를 갖기 전에 그 사고가,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해야죠. 그 생각이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야 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을 하려면 새로운 생각을 해야 하는 그 가치를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할 때 이 뇌 생각의 한계 121페이지인데 아이들이 어떤 가치를 느끼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감정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그 감정이. 그래서 여기다 제가 적어놨는데 뿡뿡이 노래 중에 뿡뿡이가 좋아하는데 왜? 그러면 그냥 그런단 말이죠. 그 노래에서 알다시피 어떤 그 아이들에게는 그 느낌과 감정으로 움직이는 게 그 아이들만의 가치다. 이렇게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근데 여기도 제가 아파트에서 뛰지 못한 아이들이 도파민 보상회로가 망가진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이렇게 도파민 보상회로 망가진다고 적어놨고 수면과 비만에 대한 문제. 아니구나. 이건 책이 다른 책 같은데 나의 두뇌가 보내는 하루라는 책이네요. 아니 모르겠어요. 책이 계속 막 바뀌니까 뇌과학 쪽을 그때 많이 읽을 때가 있었어요. 요양원의 어두운 조명은 치매를 악화시킨다. 그 생체 시계가 망가지면서 영혼의 깊은 밤은 언제나 새벽 3시다. 새벽 3시. 이런 스콧 피츠제럴드의 명언인데 근데 렘수면이 가장 좀 우리가 꿈을 기억하기 좋은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구나. 렘수면이 새벽 4시. 그러니까 3시, 4시가 그 우리가 꿈속에서 어떤 직관적 통찰력을 얻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다. 그 아이디어를 뭐 시간이 다 돼가니까 또 제가 명언을 끝내야 되겠네. 행복은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뭔가를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우리가 삶에서 비극적 시나리오와 장애물을 왜 설정하는가에 대해서 그게 희망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희망을 감춰놨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여기다 써놨네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비극적 상황과 그 장애물로 내가 숨겨놓은
그 희망을 발견해가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써놨네요.